키워드가 돈이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블로그에 도전했지만 아직 구조조차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대체 어떻게 키워드가 돈이 되는 것이며 어떤 행동, 즉 어떤 글을 어떻게 쌓아나가야 하는지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생각, 시스템이 결국 돈이라는 것을. 애드센스 글 한 개로 1억 벌었던 방법, 여러분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 핵심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광고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블로그 수익화를 위한 공간 부의 시크릿 노트에서는 수익화 멤버십을 운영 중입니다. 초보들이 성장하는 길, 랩을, 애드센스, 팁을, 쿠팡 파트너스 등 블로그 수익화를 배우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링크는 댓글에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파트 1. 블로그로 돈을 버는 원리. 애드센스에서 돈을 버는 원리의 본질을 살펴보면 약간씩 수익 구조가 다를 뿐 거의 다 비슷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그라는 소재는 가게와 같아요. 이 가게 안에서 광고를 클릭하게 할 것이냐, 무언가를 접수하게 할 것이냐 등 이 액션에 따라 수익화 구조가 약간씩 바뀌는 것이고요. 애드센스에서 돈을 버는 원리는 나만의 가게를 만들고 전단지를 뿌리던 온라인 광고를 하던 친구를 부르던 어떻게든 우리 가게에 방문해줄 고객을 만들고 이 안에서 광고를 클릭하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본질은 그렇다는 겁니다. 애드센스에 적용한다면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작성해서 검색 노출을 만들거나 카페나 유튜브에 내 글을 홍보해 유입을 만든다면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 효율은 어떤 광고가 송출되느냐, 퀄리티가 어떤 페이지냐, 어떤 사람이냐 등에 따라 클릭당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요. 더불어 광고 위치, 글과 맞는 광고 등 클릭당 단가 곱하기 클릭수에 따라서 누구는 1000조회수당 1달러, 잘하는 사람은 100달러 이상도 벌어들이는 것이죠.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유입을 만들어보고 페이지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과 분석 및 페이지를 점차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2. 글 한 개로 1억을 벌었던 방법. 저는 작년 지원금과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지원금 엄청 핫했죠. 이것을 네이버 검색에 노출시켰고요. 그리고 글에 사람들이 클릭할 것 같은 유도 문구를 생각해 본 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링크, 지역별 지원금 현황, 대상 조회 등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아 글을 작성했으며 하루에 10,000명에서 20,000명의 방문자가 들어왔고요. 크게는 10만 명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때 CPC는 1달러 정도, CTR은 10%가량 발생하게 되면서 RPM, 즉 1000조회수당 1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3개월, 6개월 지속되면서 작게 표현해서 1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지원금은 지원금이라는 단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 등 다양한 용어로도 불릴 수 있고요. 지원금과 관련해 다르게 검색되는 키워드를 찾아서 이를 통해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 글을 적어야 사람들이 반응할지를 생각하며 글을 작성했고요. 사람들의 유입을 만들 스킬을 연구하면서 배워왔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이슈가 발생했을 때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키워드가 돈이 된다 라는 말은 키워드마다 연령층, 검색 유입수, 행동 유도 등의 패턴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고 특정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됐을 때 얼마 정도의 기대값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1달러짜리를 100개 가지고 있으면 하루 100달러, 1000개라면 1000달러를 벌 수 있는 것이죠. 파트 3. 블로그 시작점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 블로그를 시작한다면 풀어서 설명해 드려도 첫 시작점 많이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전하신 분들부터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애드센스 블로그 또한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글을 작성한다고 방문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점점 애드센스는 퀄리티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보는 시선을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나만의 가게라고 생각하고 특정 키워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등을 분석해 보는 거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땐 조회수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배웠고 사람들이 설득해서 클릭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설득의 디테일에 집중했으며
추가적으로 유입을 만들 수 있는 스킬을 배웠죠. 블로그는 정보를 얻기 위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되는 하나의 플랫폼이며 남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보는 자세만으로 남들과 차별화되는 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탄탄하게 익힌 블로거들은 애드센스만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CPA, 쿠팡 파트너스, 대행사 등 다양한 범위로 나가지만 글만 쓰면 돈이 되는 줄 아는 블로거들은 이번 다음 사태처럼 로직이 변경되거나 정책이 변경되면 0과 가까이 돌아가죠. 여러분들도 많이 조급하고 힘드시겠지만 본질을 기반으로 한 가지 과정씩 탄탄하게 만들어 가신다면 더 잘하는 블로거, 더 성장하는 블로거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블로그 지식인이었습니다.